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과 답변이라는 단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칭 과학에서 나온 편견들이라는 단락이 있어요. 마치 부록처럼 본문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지난 2주에 걸쳐서 사고성체에 대해서 했었죠. 각 기마다 사고성체 중심으로 어떻게 발달되는가라는 것을 지켜봤고, 그다음에 슈타이너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실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주변의 이야기들은 이런 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질문이 뭐가 있었고 슈타이너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이 있다. 매번 새로운 육화를 통해서 이어지는 인종들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습득한다면 또한 영혼이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 중에서도 아무것도 영혼의 보물창고에서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면 각 시대마다 그렇게 높이 발달하는 의지 능력, 사고 능력, 자연력을 지배하는 능력 중에 지금 인류에게 남아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로 넘어왔을 때 도대체 이쪽에서 갖고 있었던 이 능력들 지금 없지 않냐? 지금 없지 않냐?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레무리아기하고 에테르체가 강에 있었던 이 식물, 동물형의 인간들이었을 때는 진짜 우리가 물질 안에서 부렸을 수 있었던 이 힘들은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대로 갈수록 우리 선조들의 몸뚱이로 갈수록 그것들의 힘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들 없다는 거. 지금 내 몸뚱이를 보니 그거 하나도 없지 않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이죠. 영혼이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스스로 얻는 능력들 중에 사라지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지났다 그래서 이쪽에서 있었던 능력들이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우주 먼지 하나 사라지면 우주 사라진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들어졌던 능력 단 먼지 한 톨만큼도 사라지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이게 다 내 모체이기 때문에. 모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그냥 모체예요. 다 나예요, 그냥. 다 나기 때문에 이 능력 자체까지도 포함해서 단 먼지 한 톨만큼도 없어지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치예요, 여러분. 그게 일단 이치다. 그건 알아두시고. 하지만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면 그런데 이제 상태가 변하고요. 여러분이 그 능력이 숨어요. 있는데. 하지만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면 예전에 얻은 능력은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환경도 바뀌죠. 시대도 바뀌고 내 몸 자체의 성질도 바뀌어.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위한 토대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의 배아들은 다 있었고 그게 싹을 틔워서 지금 우리 몸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의 힘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건 상대적인 세상과 관계 맺으면서 이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작용하고 있다. 옛날에는 상대와 내가 없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손을 뻗으면 그냥 이것이 되었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저기 가고 싶어 하면 그냥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틀란티스 초기를 상상해 본다고 하면 내가 막 화가 일어. 달기의 특성이죠. 화가 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에 막 상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서 제가 막 화가 나고 막 여러분이 미워 막 제가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상처를 줘요. 생각을 일으킨 것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에테리어의 힘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통했던 능력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총대포를 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사실상 사라진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형태가 변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어떤 힘들은 숨고 어떤 힘들은 나가고 어떤 힘들은 달에 어떤 힘들은 태양에 머무르면서 재배치가 된 거죠. 이런 상태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우주 변화 원리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게 우주 변화 원리다. 단 한 틈도 여기에는 미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 여담으로 딱 한 번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부경을 계속 돌리다 보면 딱 한 번의 실수가 발생한다. 표현하자면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고 자,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형태만 띠게 될 뿐이고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힘들의 작용을 달리 이용할 뿐이다. 상대적인 입장에서. 왜? 음양이 끄달리니까 달기 신하면. 그런 극명한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상대 세상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으니까. 게다가 어떻게 해요? 80억 인구가 바글바글해. 우주가 또 80억이야. 그러니 이 다중우주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면서 어떤 상태들을 인지하고 살아가실 거예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복잡 미묘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천부경에서 일묘연. 그래서 천부경에서 일묘연 하다가 얼마나 미묘해요, 여러분 이게. 음, 그런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런 얘기를 쭉 해요. 이제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려고 한다면 이전에 습득한 모든 영혼적 힘들은 본래 형태로 물러나 의식의 문지방 아래로 숨어야만 한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예를 들어서 원래 하나였는데 대상 세계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힘의 표현이 뻗쳐 나가야 되죠. 내 상태에서 밖으로. 그것의 극명한 힘이 뭐예요? 과학물질 문명인 거죠. 그것의 극명한 표현이 과학물질 문명인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생각해서 저 북극성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통신하죠,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통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선을 띄워서 전파 망원경을 쏘고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분리됐으니까 이렇게. 대상 세계와 내가 분리가 됐어요. 우주 자체도 분리가 된 거죠. 지구 자체가 딱딱해졌는데 이미. 그죠? 지구 자체가 이미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한 거예요? 문지방 아래로 숨어야 한다. 그런 근원적인 힘들은 어디나 다 존재하는데 어딘가에 숨어버렸다. 대체적으로 고차 정신들은 태양이 분리돼 토성에서 태양이 분리되고 태양에서 분리된 지구에서 달을 떼어냈을 때 고차 존재들은 각각의 알맞은 장소로 도망쳤다. 혹은 분리됐다. 혹은 물러났다. 혹은 기다린다. 혹은 머무른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가능해요. 왜? 지금 표현한 것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고차 정신들이 산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 그것들의 조화로운 힘을 과학물질 문명은 뭐라고 불러요? 우주 섭리 안에서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암흑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겠으나 과학물질 문명이 여태까지 그들이 정말 모른다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 암흑 에너지는 바로 그런 힘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예를 들어 생명력의 특정한 방식으로 지배하는 능력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그 힘을 통해서 훌륭한 기계를 제작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갔을 때 전체적인 인종의 특성이 있어요. 레무리아기 초반만 가더라도 음양이 분리가 안 됐죠. 남의 성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남녀의 성분리가 안 됐고 성분리가 돼가지고 이 자체가 지구가 딱딱해지는 요쪽에 왔을 때 아틀란티스기 초반만 생각하더라도요. 거의 레무리아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자체는 어떻게 탄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루만지면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표현이 내가 만약에 감정을 실어서 어떤 물질 같은 것에다가 내가 감정을 실어서 어루만지고 입김을 불고 막 이러면 얘가 뭐가 될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남녀가 분리가 됐어도 남녀의 분리의 합이 우리가 지금 물질 문명의 세계에서의 동물적의 힘은 서로가 섹스를 해서 물질의 교합이 돼야지 그것이 생명으로 탄생되잖아요. 그런데 아틀란티스 초반만 가도 그런 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일으키면 상대에서 그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아틀란티스의 초반의 특징, 레무리아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 따위는 기계들 따위는요 내가 이렇게 그냥 광물스러운 거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어루만져 가지고 저쪽으로 옮기고 싶어 마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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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드. 피라미드. 그때 지구 자체의 중력도 달라요,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요술을 부려갖고 그 시대 사람들은 막 돌멩이를 막 옮겨가지고 피라미드 중력 자체도 다르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또한 피라미드 정도 쌓을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그런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예. 능력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계속 설명드리는 거고.
우리 인종의 위대한 발명가들은 아틀란티스 인종의 예언자들이 육화한 인물들이다. 이들의 천재적인 착상들 속에는 다른 것을 근거로 하는 어떤 것, 아틀란티스에서 육화해 있는 동안 이들 안에 생명을 창조하는 힘으로 존재했던 어떤 것이 나타난다. 비의, 비교, 무언가 전수되는 것, 이런 것들, 뭔가 그 섭리적인 법칙들,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뭐 그런 거에 나타나는 거죠. 아틀란티스기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윤회 탄생하면 그 사람들이 현대 과학자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 강의가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윤회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탄생하고 공부하고 또 고통을 겪고 윤회에서 또 지식을 쌓고 알물 바꿔서 다시 연계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제 강의가 들린다. 이 사실이에요. 이거 100% 사실이다. 그러니까 동무 여러분들이 이 인연이 얼마나 끈질기면서 대단하면서 소중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 엄청난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동무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돼. 대표적으로는 뭐 제 강의가 알든 모르든 일단 제 강의가 뭔가 그냥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니 먼저 자명하다. 이 정도만 돼도 일단은 동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논리, 자연지식, 기술 등은 아틀란티스에서 놓인 토대 위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꼭 그런 어떤 선행되는 업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진화 발전 상태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특성은 알고 가는 거죠. 다만 특출난 사람들이 리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좀 삐뚤어졌어도 예를 들면 고대로 가서 피타고라스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근대로 오면 아인슈타인,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질 문명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리고 위대한 예술가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에는 진짜 영혼이 뚝뚝 흘러요. 영혼이. 여러분들이 우주적 이치를 알고 보면 의미부여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영혼이 그냥 뚝뚝하고 묻는다. 고대 작품일수록 좀 더 고대로 갈수록 왜? 이 특징이 그대로 묻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 예술가 자체가 통신이거든. 그 몸뚱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의 이야기를 담은 게 뭐예요? 신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조각으로 그려놓은 것이 예술 작품들. 괴테가 써놓은 파우스트. 이런 것들이 아틀란티스의 레물 이야기를 걸어오면서 이를 봤기 때문에 그 업의 굴레를 통과해서 파우스트라는 작품 하나를 써놓은 거죠.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를 쓸 수 있었던 힘은 그 억겁의 굴레에서 내가 감으로나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다운 동화로 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아틀란티스 인종의 예언자들이 육화한 일문들이다. 여기 육화가 있는데 뭐 굳이 이 물질 덩어리의 몸 탄생에서의 육화라고 표현하는 거를 굳이 뭐 안 쓸 필요도 없지만 뭐 윤회라고 하는 좋은 표현이 있으니까. 근데 극히 체를 설명할 때는 오히려 육화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구분하면서 이해하세요. 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화 발달 단계에서 왜 이런 능력들 없나 했을 때는 그 능력은 다 남아있다. 다만 대상 세계와 내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죠. 자, 첫 번째 질문은 그 정도 된 거고. 자, 이제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정신과학은 이른바 신비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신지학하고 신비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신과학이라고 하는 건 범주가 좀 넓은 신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뭐 정신과학적으로는 자연과학적으로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연과학적으로는 이거는 약간 물질 문명에 빠진 과학을 얘기하는 거고 정신과학으로는 그러면 이제 신지학적인 좀 포괄적인 의미의 학문을 얘기하는 거죠. 학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비학도 학자가 들어갔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그건 감이야, 감. 그 감이 툭 줄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학으로 바꿔야지. 공부해야지. 감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와 카발라 우와 핏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학문이 돼야 돼요. 이론, 야 이론은 쓸데없어. 그건 물질이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런 진화 단계라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토대로 이해를 해서 고찰의 통찰로 뚫어내야 된다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 자연과학, 과학, 물질, 문명의 유물론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역발상해요. 역발상. 야, 여태까지 이론 이런 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또 이론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이론이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뭐예요? 우주 섭립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섭립 정도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 얘기하는 이론은 다 갖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지식 이거 다 갖다 버려라. 제발 스톱.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지식이 있어야죠. 알 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각각의 다른 우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수행자로서 올라올 때 여러분이 챙겨야 될 든든한 백그라운드는 각각 다 달라요. 다 달라. 누구는 진짜 과학물질 문명의 양자역학 하나로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누구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깨달을 수 있죠. 근데 힘이라고 하는 건 지금 풀어진 모든 것에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다 통달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핵심 이치들은 두루두루 알고 넘어와야지 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기초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거, 과학, 이거. 여러분 유튜브를 공부하더라도 기초적인 과학 채널은 꼭 챙겨보세요. 아, 요새 무슨 발표를 하는구나. 요새 논문의 최신 논문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아, 양자역학의 새로운 이론이 나타났어. 아,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 정보론의 새로운 접근이 있네. 아, 뭐 만원경이 어떤 천체를 발견했는데 새로운 특성이 있네. 아, 블랙홀의 소리가 난대. 어떤 소리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왜? 그들 또한 실제 과학물질 문명의 힘으로 우주 섭리를 빼꼼하고 지금 알을 깨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요, 여러분. 이거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가지시고 신지학과 신비학 어떤 관계가 있나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신비학은 늘 존재해왔다. 신지학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비들은 늘 비교. 여기서 말하는 비교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전해지고 있는 상위 차원의 암과 지식과 지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자, 신비학은 늘 존재해왔다. 이것은 이른바 신비 수련원에서 육성되었다. 일정한 시험을 치른 사람만이 그중 일부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늘 자신의 지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의 비가 전해졌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바르게 쓰여야 할 구체적 인식이 준비가 되지 않은 자의 수중에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권력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 비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옛날로 갈수록 이 비위 자체는 위험해요. 왜? 뻗으면 닿으니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것에 여러분 메커니즘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권력자라고 생각해 봐. 생각만 일으키면 수십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 못할 것들이 수두룩했어요, 여러분. 수두룩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오늘날 신비학의 기본 교의 중 몇 가지는 정신과학을 통해 이미 대중화되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찔끔찔끔찔끔찔끔하고 뿌려져요. 전체적인 이치는 늘 뿌려지고 있지만 그 이유는 현 세태에 있다. 예나 지금이나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죠. 지성의 육성과 관련해서 오늘날 인류는 그 선신적인 구성원들을 통해서 얻은 비의적 내용의 일부에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진화 발전적인 의미로는 다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 비의에 이렇게 닿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닿을 수밖에 없어. 조금 먼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로서 먼저 전해지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더 먼저 전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틀란티스기의 윤회를 통해서 먼저 알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음, 천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질 안에서의 상상을 하자면. 그러니까 과학이든 예술이든 그런 데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러나 인류는 이런 표상들을 위축되고 왜곡되고 과장되고 새로운 형태로 습득할 것이다.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형태로 습득되었기 때문에 물질 문명 세계가 지금 이렇게 풀어졌죠. 그 대척점에 또한 누군가는 자리해야 돼요. 누군가는 자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무게추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맞춰야 된다. 라고 했죠. 우리의 기술은 인간의 영혼이 정신과학적 인생관의 의미에서 심화될 때만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발달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 부분이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 넋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누군가에 의해서는 전수되어야 되고, 전수됐고, 전수시키고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는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부처님, 노자, 부처님, 예수님. 이런 거 하는 와중에 또 누구가 있어요? 조로아스터. 이런 분들이 조로아스터는 대명사격이죠. 이 시대의 조로아스터, 저 시대의 조로아스터가 쭉쭉쭉쭉 나왔죠. 어쨌든 조로아스터가 됐고 마호멧이 됐든 부처가 됐든 예수가 됐든 시대에 맞게끔 나와서 그런 심화를 시켜놓고 갔죠. 150년 전, 100년 전에는 슈타이너가 나와서 그걸 심화시켜 갔고 동양의 우리나라에서는 최수원 선생님이 또 심화시켜 놓고 갔고 그것의 비의를 전수받은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나 그것들의 힘이 민족주의에 눌려서 외도가 돼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 중요한 것은 정신과학의 가르침을 지성적으로 통달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파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감각과 그야말로 삶 전체에 이러한 가르침을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스며들게 해야 우리는 진리에 상응하는 것들 중 일부라도 경험하게 된다. 쉽지는 않다 그 얘기죠. 그렇게 진리의 삶 전체에 파고 들어가야지 일부라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섭리 정도까지는 봐야 돼요. 아, 순리와 도리도 봐야 되죠. 공부하는 입장에선 봐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주 변화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일시무씩 되어서 우주가 실제로 풀어지는 음향에 진동한 한참 후의 얘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를 했잖아요. 이거 지금 태양기, 토성기 좀 뭐 토성기 태양기 정도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무주 세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주 세상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첫 태극이 작업을 한 세상이다. 이후. 게다가 태양기 정도 얘기할 때는 아예 우주 섭리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으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건 로고스 세상이 물질로서 풀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뭐 비의가 있든 비교가 있든 뭐 고대 지식이 있든 가르침이 있든 알미 있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서 삶 전체의 가르침을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하고 감각은 우리가 말하는 하위 차원의 감정하고 감각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서 말하는 지성도 우리가 뭐 오성원 쪽의 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알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무의자연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 내가 식물로서 동물로서 그냥 이치 그대로로서 소통할 수 있는 그 감각의 이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각,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원초적인 감각과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가 포함된. 그러니까 레무리아기에 갖고 있었던 능력이라든가 아틀란티스기의 능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하위 차원이 아니에요. 지나오긴 했지만 그 능력 자체로만 보면 상위 차원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감정과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는 하시지 말고. 하지만 실제로 하위 차원의 감정과 감각이 토대도 돼야 돼요. 정신과학적인 진리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여기서 이제 신지학이라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정신과학적인 진리. 그것은 인간에게 참된 삶의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고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인간의 가치와 존엄과 본성을 인식시켜 줄 것이며 이거 어렵죠,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뭐야? 인간이 존엄하다고? 왜 존엄한 거야? 인간의 본성이 뭐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암과 지식 자체를 잘 갖고 있다고 하고 내 삶에 완전 투영시킨다고 하면 투과시키고 투영시키고 통과시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체의 가치가 뭔지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왜 존엄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여러분들의 본성을 알게 돼요. 간략하게 가치와 존엄과 본성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카식 레코드 옛 완전 축약판 아카식 레코드 전우주의 아카식 레코드와 그것의 메커니즘까지 포함하고 있고 그것의 수수께끼까지 포함하고 있는 천부경 같은 것을 공부하면 여러분이 가치와 존엄과 본성을 인식해 준다라는 거죠. 삶을 위한 최고의 용기 여기 용기라는 말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뜬금없이 이런 얘기하다가 왜 용기를 말할까? 그냥 좋은 말이니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에서는. 저도 용기 거리잖아요. 왜 용기를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슈타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인간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밝혀주고, 관계를 알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서원. 뭐가 중요해요? 지장보살. 중요해지는 거예요. 관계를 밝혀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치만 판다 그러면 관계를 밝혀줄까요? 아니요. 나 만족만 오지. 본인의 만족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앉아서 수행만 하고 있겠죠. 내려올 생각은 도통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지루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서원 없이 갔다가는 지루함의 고통을 수억 년을 겪어야 돼요. 그럼 티켓 끊어봤자 또 수억 년 기다려야 된다. 왜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서 인간을 탄생시켰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보세요. 왜 할 일 없이 하나님은 시간을 다시 굴렸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인간이 가진 최상의 목표들과 참된 사명, 여기 또 사명 나오잖아요.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표, 사명, 강립, 행. 목표와 사명의 힘이 있어야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사명이 있어, 사명이 있어. 나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있어. 행이 빠졌잖아요. 행. 그래서 우리 모토가 뭐예요? 강립, 행. 행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뭐해? 행이 빠졌는데.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뛰쳐나와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또한 정신과학적 진리는 오늘날의 요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탐구되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적합한 방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 맞는 우리 시대가 요구해야 되는 비위가 있고 비교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서 도통술수 안 되죠. 그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믿음과 암 사이에서의 갈등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현대적인 학자이면서 동시에 정신연구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야 한다. 슈타이너가 지금 절절하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시대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탐구돼야 되고,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현대적인 학자, 과학, 물질, 문명 제가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슈타이너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적인 학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정신연구자라는 거예요. 신재학을 한다, 신비학을 한다 그래가지고 몽상가가 아니란 소리예요. 절대. 과학, 물질, 문명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하지만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효율적인 것이 신지학이고 신비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믿음과 암 사이에서 갈등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조금 달리 표현을 해볼 건데, 이게 그냥 뭐 종교적인 기복을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해서 상상을 해보셔도 되고, 이제 암적인 것이 있잖아요. 암, 지혜, 그리고 뭐 하위 차원의 지식, 뭐 이 와중의 깨달음,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수행자적인 입장에서 무언가 뭐 배우려고 하는 뭐 어떤 뭐 서원이든지 그것에 믿음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암과 지혜와 깨달음과의 내 현재 상태에서의 믿음과 이 거리, 이 거리. 이게 사로잡히기가 십상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머무르면 안 된다고 그러죠. 기꺼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머물면 안 된다. 이 거리가 깨달음과의 거리고요. 이 거리가 뭐예요? 우주 섭리 안에서 지구 안에서 내가 극명하게 느끼면 죽음과의 거리인 거예요. 우리 에어 공부했듯이 깨달음과의 거리, 죽음과의 거리가 이 거리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극복하는 것이 우주적 탐구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적 탐구, 처절하게 섭리 세상에서 구르고 진리 세상에서 굴러야지 우주적 탐구는 시작되면서 그것에 이미 강력해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개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려고
믿음과 암 사이에서의 갈등은요, 위치마다 늘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현대적인 학자이면서 동시에 정신 연구자이기 때문에 지금 물질 문명이 더욱더 펼쳐지는 2022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갈등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100년 전이 아니에요. 100년 전의 얘기에서의 이런 갈등은 지금은 필요 없다. 갈수록 상황이 바뀐다. 이런 의미까지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